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양시장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도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 계약이 오후장 되면서 만 계약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시장 보면 오르고 내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고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시장 분위기가 있었는데 문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못한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어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시장의 방향성에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후장의 종목 발굴 신경 써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이 파란불을 켜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대적인 하락세가 조금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거래 연속 빠지면서 전장 대비 한 0.75%, 20포인트나 빠지네요. 2,800선, 일일 천하에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3거래 연속 빠지면서 현재 1% 약세, 843선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수급적인 포인트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만나보시죠.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팔자 흐름들이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특히나 전기전자 그리고 기관 역시 동반 팔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4,3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섹터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각각 877억 원, 1,30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300억 원 정도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탑3 이슈 함께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동해 가스전에 대한 전략회의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그 국익 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신경 쓸 것으로 예상이 되죠. 국내의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포스코 인터나 SK E&S나 GS 에너지 기업들이 전략회의에 참석하면서 고래 그 대왕 프로젝트 여기에 어떤 기업들이 활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사뭇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의 급등세가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도요. 동해 가스전 탐사 개발 이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스코 인터입니다. 이것은 해상 가스에 대한 탐사 개발 생산 판매 이런 거 온전히 할 수 있는 업체이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S 그룹의 계열사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전일 상한가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이 어려운 장에서도 펼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는 오늘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 목표 주가를 상향시켰습니다. 71,000원으로요. 가스전에 대한 테마 이런 거에 가려진 본업 이익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내년도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익 성장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해 가스전 이런 부분으로 성장 스토리가 붙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주의 흐름들, 지속 상승에 대한 여력들 잘 챙기시라고 첫 번째 이슈로 잡아봤습니다.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상위권에 현재 다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 HD 그 현대그룹의 중간 조선 지주사입니다. 올해 처음 컨테이너 수주 이런 부분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조선가를 부여했을 때 4조 7천억 원 수주가 눈앞에 두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3위 해운 업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해운사와 18척 규모의 컨테이너선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는데 약 한 달 정도 있으면 이게 좀 마무리됩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덴마크의 머스크나 독일이나 중국 유명한 해운사 쪽에서도 컨테이너선 발주를 늘리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운 운임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그 선사 입장에서는 주머니가 두둑해졌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선 발주를 현재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같은 경우에도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컨테이너 발주가 늘어나면서 더욱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올해 하반기도 이런 운임이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더욱더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 효자 역할을 했었지만 이게 뚝 끊긴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독식했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때문에 해상 물류 전쟁으로 번지면서 중국으로 일감을 주지 않고 우리나라에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반사이익을 이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조선주가 여러 각도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역시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여름 보너스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종목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중간 배당주 여기에 있다라는 이슈가 오늘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장사 74곳 정도 중간 배당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배당 기일 같은 경우에는 30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지주, 그리고 뭐 KT, SK 등 통신주들 이런 부분이 이쪽으로 함께 행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상장사 중에 중간 배당을 결정한 곳이 착착 늘고 있는 상황인데 2021년도 46개에서 그 다음 연도 뭐 64개, 그 다음 연도 2023년도 72개사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10조 8천억 원에서 2022년 11조 7천억 원, 그리고 2023년 13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여름 보너스를 두둑히 받을 수 있는 관련주의 흐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들어올 것을 알고 또 주가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배당 이익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잡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도 증시에 누겨져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또 중요한 것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더욱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종목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저희 2대1 스핀을 통해서 오후 공략주도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발굴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마켓 스핀으로 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님과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굉장히 좀 우울한 그런 월요일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연고점 2,800선 넘어섰는데 이게 일일 천하에 끝나는 건가라는 아쉬움을 오늘장 남기거든요. 네, 오후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오늘 깊은 양지수의 깊은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종목의 이 음봉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율뿐만 아니라 속상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 오늘 철저하게 좀 분석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꼼꼼히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침에 개파락 떨어진 이후에 우리나라는 갭을 못 메꾸고 개파락의 음봉에 11선에 걸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우리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가 끌고 가고 있는 자기들만의 지표인데,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SK하이닉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 급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SK하이닉스는 개파락의 음봉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날에도 개파락의 양봉의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만이 지금 현재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우상향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떨어진 후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 음봉을 좀 맞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반도체 쪽이 집중적인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요.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저번 주 금요일장에 제가 좀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 자리,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자리가 나오면 안 되는 시나리오를 좀 알려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좀 기도를 좀 했습니다. 자, 이 지지 캔들 나온 후에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 데드크로스를만 막을 수 있는 이동평균선에 수렴할 수 있는 자리만 들어가더라도 시간을 좀 많이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약보합 이후에 오늘 반도체 쪽에 대량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락 종목수 1,200개를 또 기록을 하면서 오늘 지금 현재 843.31 마이너스 1.1%를 기록하고 있는 장대 음봉을 좀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일이 큰 문제죠. 내일 만약에 이 오늘 음봉을 잡아먹을 수 있는 잉태형 캔들이라든지 아니면 개파락의 양봉의 지지 캔들, 다시 말해 꼬리가 달리는 지지 캔들이 자 835를 찍고 아니면 840 사이에서의 깊은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지수는 마이너스가 날 수는 있으나 이 캔들은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러나 특히나 또 외국인들이 이 저점에서 매도가 세게 들어와야지 지금 투매를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개파락의 음봉이 오늘처럼 마이너스 0.5 이상이 유지가 된다면 여러분들 신용과 미수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오후에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매도를 하고 투매까지 나오게 되면 이 지금 만약에 835로 깨지게 되면 이게 좀 더 깊은 음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보다도 내일, 오늘 오후장 종가 기준에서 꼬리뿐만 아니라 내일 살리놓지 않으면 정말 내일부터는 비중 관리 철저히 좀 들어가야 되는 자리로 말씀드리고 싶고 잠시 후에 그러면 지수보다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과 섹터가 어딘지 지금부터 꼼꼼히 좀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분위기를 볼 수 있는 2대1 스핀 잡히는 섹터를 보니까 지금 실적 테마의 1등이 조선이고 2등이 방산입니다. 네, 장기 테마에서도 3등이 해운 물류가 잡히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테마 2등이 조선 MRO입니다. 업종 상위는 1등이 조선 섹터입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 이게 굉장히 오늘 시장에는 중요한 핵심 축인 것 같아요. 네. 오후장 전략 이쪽 안에서 좀 찾아봐야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시장을 이기고 시장을 지금 시장보다도 강한 종목 섹터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조선과 방산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저는 방산을 먼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유는요? 자, 이유는 다른 게 보다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시장의 이 재료, 다시 말해서 이 호재성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변동성이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는 이 변동성이 없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어디서 나타나냐? 캔들과 이동평균선에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 방산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산, 우주항공 방산에서 지금 현재 시장보다도 강한 종목이 첫 번째 세트랙 I입니다. 자, 세트랙 I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위성 시스템 개발 뿐만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자, 올해 매출액은 1,500억에 그 영업이익은 19억 뿐만 아니라 흑자 이 턴어라운드가 성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저작년이었죠. 몇 년 전에 하나그룹으로 이 계열사로 이 편입된 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자 방산과 방산과 그리고 항공 쪽의 컨소시엄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주 항공 쪽으로는 섹트랙 I가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선택을 받고 있고 오늘 이런 날에도 오늘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상향 패턴의 신고가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방산 중에서는 지금 현재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기업들 한해서 또 한 차례 봐야 되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700주 정도 매도인데 외국계에서 오늘 창구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청궁, 현궁, 신궁의 대표적인 정밀 타격 유도 제품의 이 단가가 높아짐으로써 전 세계의 독점적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서방 국가들 한해서 이 독점적 위치를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내년 32년까지 방산 미사일 부분에서 세계 1위를 전망할 만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인데 자, 오늘 이런 날에도 5일선 이탈하지 않고 단봉으로 있다는 뜻은 한 차례 음봉이 나올지언정 우상향 패턴은 유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과 방산 쪽에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종목은 섹트랙 I,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는 섹트랙 I와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은 LIG 넥스원은 지금 현재 트렌드에는 쫙 맞아 들어가는 종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매수 의견을 천천히 분할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산 테마 이제 말씀해 주신 예. 거고요. 바로 이어서 조선 MRO 이런 섹터도 지금 계속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MRO 쪽 테마도 굉장히 강조를 해오셨었잖아요. 네,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 3부 마켓나무 3부를 통해 가지고 저번 달도 그렇고요. 저번 달 중순 그리고 이번 달 초 첫째 주, 둘째 주에 조선이 조금씩 잡힐 때마다 조선 MRO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오늘은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이 조선 MRO 쪽, 조선 쪽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재료, 다시 말해서 한 4조에서 5조 정도 되는 이 수주, 컨테이너선 수주를 받은 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상향 패턴이 나오는데 저 한 가지만 더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언론사가 지금 트럼프 진영에 있는 이 과거에 트럼프 진영의 국방부 이 고문 역할을 했었던 크리스토 밀러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조선 업체가 없으면 자기 나라, 다시 말해서 미국의 해군 실질 능력이 지금 제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 역할이 앞으로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이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 글로벌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의 군함을 만드는 이 실질 능력 자체가 최고의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재료로는 어찌 보면 컨테이너선이라고 보이는데 컨테이너선 한번 4조 받은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1년 6개월, 1년 동안 이렇게 쌍끌이 복수 혈전을 하듯이 매일매일 살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래의 성장성은 당장에 있는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전 세계의 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해군의 이 능력이 지금 현재 미래의 담보로 받쳐져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이 반사 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가지고 지금 중요한 LNG선의 사무중공업이 있죠. 그거하고 HD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조선에 모두 다 데리고 있는 현대 HD 한국조선해양이 넘버원 우리나라의 최고의 주도주라고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STX 중공업을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입이 닳도록 좀 이야기 드렸는데 계속 우상향이 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HD중공업, HD 현대로 인수 예정입니다. 근데 공정위에서 좀 과점의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허가를 좀 받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STX 중공업은 더 좋습니다. 몸값이 올라갑니다. 전 세계 지금
이 선삭 가격이 올라가고 신조선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인해 가지고 발주가 나오면 나올수록 전 세계의 엔진뿐만 아니라 기자재 전 세계 1등, 2등, 3등, 4등까지 우리나라 다 기업입니다. 어디에서 만들든 누가 만들든 얼마를 발주를 하든 우리나라의 엔진만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 엔진, STX 엔진, STX 중공업 그리고 상장되지 않았지만은 전 세계 1위. 자, 힘센 엔진은 우리나라의 힘센 엔진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모든 엔진이 전 세계 배의 엔진을 달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는 STX 중공업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어야 되는 엔진 하나 엔진과 STX 엔진에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선박 엔진 점유율 3위이지만은요. 지금 대부분이 중소형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게 되면 중소형 컨테이너선의 엔진은 대부분이 STX 엔진 거를 쓴다라는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 두 번째 종목 STX 엔진의 이 종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꼭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종목으로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단기 테마에 보면 1등이 AI 의료가 잡히잖아요. 네. 여기 클릭해 보니까 저희가 한 5월 8일 관심주로 제시했던 JLK가 상한가 오늘 갔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기술적으로만 예. 빨리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트렌드는 만들어지지는 않았고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 AI 의료가 좀 올라오는데 JLK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진단 AI 솔루션 FDA 승인 여파로 인해 오늘 아침 일찍 상한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리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먼저 여러분 체크해야 되고 내일은 갭상승의 음봉이 나는데 17,000원 자리에서의 도치뿐만 아니라 팽이 그리고 징금다리 캔들이 나왔을 때 종가 기준으로 확인을 좀 하시고 이제 매매 패턴 들어가야 됩니다. 왜 기술적으로 좋냐?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었고 요번에 음봉이 떨어질 때 거래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오늘 상한가를 꽂았다는 것은 자, 이 FDA 승인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재료의 노출이 아직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좀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문을 닫지 않았겠습니까? 야, 여러분들 돈은 정직합니다.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 잔량이 쌓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내일뿐만 아니라 내일 이틀 정도의 캔들의 위치라든지 거래량을 보고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어떤 정도의 이 비중과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이틀 후 그리고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후장 관심주 종목을 제시해드리는데 상승률을 좀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월 18일 제시한 YC는요. 142%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4월 12일 날 제시한 LS 에코에너지가 현재까지 13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4월 17일 제시한 토니모리는 126% 이상 상승률, 그리고 5월 10일 실리콘2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106%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승률을 낼 수 있는 관심주 전략 들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이 우리가 한 2달 반, 그리고 2달 보름 정도 지났는데 100%대, 60%대, 70%대 정말 많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중에서 주도주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소외돼 있거나 많이 빠지거나 바닥에서 머리 들거나 정말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종목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식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사모아서 정배열 초입뿐만 아니라 그 섹터가 올라갈 때 가장 세게 올라가가지고 세게 올라가서 내가 주도주야라는 종목에 수급이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보시려면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저번 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저는 첫 번째 종목
오늘 재룡 산업을 들고 왔습니다. 왜? 자, 이런 자리에서 들고 오냐라고 묻게 되면 현재 종합점수 82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어야 되는 점수죠. 82점입니다. 수급 점수 71점에 차트 점수 95점입니다. 자, 수급 점수로 보게 되면 자, 일주일 전, 거의 보름 전부터 외국인은 던지는데 기관은 다 받아서 오늘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9,100원 자리를 뚫고 오늘 갭상승 양봉을 좀 내고 있습니다. 외국계는 매도지만 기관은 오늘 3만 주가 들어와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어가지고 실적뿐만 아니라 의외로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전력 관련 주들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력 공급, 설비 및 증설, 교체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덥죠? 많이 더우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에어컨 켜야 됩니다. 에어컨은 어디서 나오죠? 전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요번에 이 장마 끝나고 나서 최대 더위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전력 설비, 전력 쇼티지에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여의도의 큰 손들은 지금 재룡 산업에 눈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거래량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는 여러분들이 재룡 산업에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유보율은 660%에 부채율도 11%밖에 안 되는 아주 우량한 종목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승부,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종목, 재룡산업이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여러분들 가스 한번 가고 갈까요? 자, 가스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저번 주에 잔전 가스 전략 회의, 이 대왕고래 관련돼 있어가 전략 회의를 한 후에 저번 주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GS 그룹뿐만 아니라 SK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한에서도 밸류체인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셀링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GS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쪽에 매수가 붙어가지고 거래량이 실린 종목이 나왔다면 이쪽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한국가스공사는 5일선의 개파락의 양봉에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가스공사 주도주에는 나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큰 트레이딩 관련 종목들에게는 자, 물량이 뺏기는 자기들만의 이 자리에 싸움이 있을지언정 한국가스공사 고래 상향꾼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9,000원에 손절가 49,000원 자리를 두고 여러분들은 롱플레이 주도주 매매를 꼭 매수 의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사냥꾼으로서 네. 한국가스공사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오후장 관심 좀 말씀해 주실 텐데 이건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해주시잖아요. 근데 네, 오늘 맞습니다. 같이 음봉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에서도 종목 발굴의 노하우를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장에 여러분들 종목 대응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종목 발굴하기도 힘드시죠? 저랑 함께 밑에 보시면 조금 전에 QR코드 그리고 잠시 후에 나가는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 아침 8시 30분 너튜브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방송에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시장을 대응하는 법과 대응하는 종목이 뭔지 실시간으로 발굴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어려운 장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내일 아침 8시 30분 이 어려운 세론봉 급락장에도 양봉은 난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하고 있는데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우영 실전투자연구원 대표와는 내일 오후 또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 잘 전략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5장 관심주 전략에서 재룡산업 매매가를 좀 얘기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정우영 대표님께서 이 재룡산업 매수가 종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 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략에 잘 반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그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데일리 핫스핀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정식 주식 디자인 연구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데일리 스핀에서 찾아본 4가지 종목 데일리 핫스핀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 수급 포착주입니다. 하나엔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한 달 사이에 쌍끌이 매수한 종목인데요. 조선 기자재 테마이죠. 분석 도움 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 포착주 네오위즈입니다. 피해 거지 흥행이 주요 게임사들의 콘솔 게임 개발에 불을 붙이고 있다고 하는데 K게임 인기 조금 더 알릴 수 있을까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 캐리소프트입니다. 저출산 정책 테마주인데요. 전일 조정을 다 받아내면서 오늘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주 GS글로벌입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했고요. 전일 상한가 이어서 거래량 실리면서 오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착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하나엔진이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데일리 스핀 점수에서 보면은 91점대로 만점이 95점대니까 굉장히 높은 점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주로 요즘 시장에서 좀 핫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선 관련 이슈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국 조선업계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이 필리 조선소를 이제 인수한다는 계약 사실을 현재 이제 공시를 하였기 때문에 그 수혜로 한화엔진이 지금 거론이 되면서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도 11주 연속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EU가 한국, 일본 그리고 이 안보 방위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이 조선주 섹터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많이 좀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지난 2020년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15,7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18,000원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공략을 하실 분들은 15,700원 손절 라인 잡고 18,0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너무 오른가 싶었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매매가 잘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핫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차트 포착주의 네오위즈 게임주가 선정이 됐습니다. 스핀 점수를 보니까 63점대로 다소 낮습니다. 예, 70점대부터는 이제 매수의 기준으로 보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네오위즈를 제가 이제 선택을 한 이유가 일단 아직까지 수급은 유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은 유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 피해 거짓 출시로 인해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148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12배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 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피해 거짓이 발매 한 달 만에 100만 장을 돌파를 하였고 올 3월에는 누적 이용자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솔 게임 인기로 인해서 향후 네오위즈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이제 장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월봉상 120선 자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혹여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하락이 나오더라도 지금 현재 이 2만 원 구간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여기서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력이 나온다면 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위즈는 아직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보이지는 않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분할 매수로 인해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2만 원대 이하로 분할로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고, 기술적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2만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피해 거진 모멘텀을 잇는 네오위즈인데 반등의 때는 왔는데 조금 시간은 두고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승률 상위 종목인데 캐리소프트 저출산 관련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종목의 그 상승 탄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스핀 점수는 71점대입니다. 네. 네. 탄력은 조금 최근에 좀 수급이 붙으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좀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등에 의해서 이 출산 장려 정책과 엔젤 산업 테마가 상승력이 나왔고, 그때부터 이 캐리 소프트가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난 상황인데, 이 캐리 소프트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 상당히 좀 좋지 않아요. 매출도 약간 이제 꺾이고 있는 추세고, 또 지속적으로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본 총계가 감소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무 구조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경우 뭐 감자나 상장 폐지 같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이슈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재무 구조를 지녀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치고 빠져나오는 전략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튜브 채널로 상당히 좀 급성장한 그런 회사이고, 그로 인해서 상장도 진행을 한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재무제표가 안 좋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면은 이렇게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보유하신 분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현재 보유하신 분들 4,28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고,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4,650원에서 5,000원 사이로 단기적인 매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상한가 갔다가 금요일 날 8% 조정받았다가 오늘 장중 25%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 15% 상승하니까요. 캐리소프트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거래량 상위 종목입니다. GS 글로벌이고요. 산업부 그 장관 주재로 전략회의 갔던 또 그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래량은 오늘 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이 동해가스전 관련주로 또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이틀 연속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상승력이 좀 지속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좀 지속적인 약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한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이 3,700원짜리를 좀 돌파를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이제 기술적으로 눌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로도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동해 가스전 관련 주들이 일정 부분 좀 강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또 조정을 받은 후에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급등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계속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게 된다면 저항으로 이제 부딪힐 수 있는 가격 라인이 대략
4,5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4,500원. 그래서 4,500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제 매도 물량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단기적인 매도로 일단 빠져나왔다가 일정 부분 눌렸을 때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일정 부분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최소한 한 3,200원 정도 선에서 재차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 봐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박정식 대표님의 5장 공략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근데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네. 종목 선택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보게 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나요? 예. 일단은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섹터가 뭐 네. 조선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섹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중에 저는 이제 자동차 섹터를 한번 선택을 해 보아서 대원강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각종 차량의 차량에 쓰이는 스프링 그리고 또 산업용 스프링도 만들고 차량용 시트 같은 것도 이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실적 성장이 아직까지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동 모터 코어를 이제 생산을 해내기 시작하는데 그에 따라서 실적도 빠르게 더욱더 이제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 2년간 현대차와 차세대 플러그십 전기차에 쓰일 후륜 모터코어 150만 대를 현재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 코어 22만 대 계약을 현재 체결을 해서 수주 기간이 이제 2025년부터 34년까지 또는 31년까지 이렇게 좀 장기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추가적인 수주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자동차 섹터는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약세 장세에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일정 부분 눌리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 대원강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력까지 들어오면서 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5,400원 정도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가격대에서 여러분들 이제 분할 매수로 평단을 좀 끌어내리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급등력이 나타난다면 한 6,3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3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좀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짧게 5,300원이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면 그때 매도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대원강업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달 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매수에 들어오는데 외국인 매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단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점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전략을 다 해야 될지 그 5장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네, 이제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조선업 쪽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이 국내 조선업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금융 지원을 또 한다고 좀 알려졌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이 국채은행이 의기투합을 해서 15조 원 정도를 이제 이 선수금 환급 보증 공급을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최근 이 조선 관련 주들이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 현대미포조선이 상당히 좀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뭐 상섬중공업, HD현대중공업도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선 업종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서 접근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오늘 이
폭염 관련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선지순례에서 폭염으로 1,300명 이상이 현재 사망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 때이른 무더위로 6월 폭염 일수가 2.4일로 평균이 나왔는데 가장 더웠던 2018년 1.5일보다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폭염 관련주 파세코가 강력한 상승력이 나왔고 뭐 신일산업, 위닉스 등도 현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이제 폭염 관련 종목들이 이제 처음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상승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폭염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은 요즘에는 이제 가는 종목이 더 가기 때문에 네. 버릴 수 없는 그런 섹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섹터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이런 부분을 잘 타는 폭염 관련주 이런 부분도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오후장 전략 생각해 주셨습니다. 종목 발굴이 정말 중요한 이 시장인데요. 이슈 따라서 그런 관련주도 잘 선별하는 전략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핫스핀, 데일리 핫스핀 함께 해주신 분 박정식 주식디자인연구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총 1억 달러를 투자해서 100%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 하나오션의 2대 주주인 하나시스템이 60%, 또 나머지 40%를 한화오션이 투자를 했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드라이 도크 2개를 통해서 대부분의 미 해군 함정 건조뿐만 아니라 MRO, 그러니까 유지 보수 관리가 가능한 곳이고요. 또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가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MRO 수주도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미국 해군 MRO 사업은 연간 20조 원 규모의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하나오션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특수선 모멘텀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